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 가운데 하나를 내보이면서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요. 자, 그런가 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말폭탄을 이어갔습니다.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 동북아 안보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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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 랜서 F-15C 지금 이런 지금 전략 자산들의 북한의 말하자면 최북단까지 2000년대 들어서 최북단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중요한 도발할 때마다 이 B-1B 랜서가 우리 한반도에 자주 출격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출격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정전협정이 1953년 7월에 체결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북단까지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군사분계선 그 인근 동해상 다시 말하면 북한 공역까지 이제 비행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그만큼 지금 북한의 도발, 다시 말하면 미국을 향한 도전,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라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거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뭐 불바다 또 자기들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번에 그 추정 공력은 NLL 오히려 북쪽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미국이 북한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끝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을 신속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군이 저 결정을 할 때 우리 정부한테 뭐 미리 통보는 했겠지만 미군의 전략 자산만 간 거죠. 우리 기종은 안 갔단 말입니다. 이번에 간 건 이제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 2대, 그다음에 F-15C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겁니다. 6대. 그래서 총 8대가 편대 비행을 했습니다. 보통 과거에도 보면은 한 6차례 정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걸로 우리가 대충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비공식적인 건 있을 수가 있고, 대체로 보면 B-1B와 F-15 또는 F-16이 같이 편대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F-15나 F-16은 이제 B-1B를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B-1B가 이제 폭격을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의 비행기 또는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타격할 수 있다. 이것들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무력 시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도 북한을 언제든지 뭐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건데, 일단 그 B-1B 지금 많이 소개는 됐습니다만 어떤 기종이고 재원이 어떤 건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북한이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B-1B는 그동안 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 3가지 중에 하나죠. B-52가 있고 지금 B-1B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1B의 가장 핵심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속도가 마하 1.25니까요. 괌에서 출격을 하면 2시간 안에 한반도까지 도달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는 무기 탑재량이에요. 60여 톤인데 B-1B는 뭐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재래식 폭탄만으로도 그 B-1B의 별명이 말해주고 있듯이 죽음의 백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조지만 죽음을 갖다 주는 백조다. 다시 말하면 60여 톤의 저 무장은 다시 말하면 지하 벙커버스터 60m 지하까지도 타격 가능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원하는 이 목표물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6.25 전쟁 때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전략 폭격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북한은 이런 전략 폭격기의 출동에 대해서 매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B-1B는 미국의 그런 전략 자산 중에 대표적인, 특히 괌에서 출격하는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뭐 무력 시위입니다만 유사시에 북한을 향해서 미군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단독으로 네.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준 걸까요? 어떻게 이번에 보십니까? 보면은 이제 북한 공역으로 가장 가까이 지금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 동해상에서는 사실 NLL이라는 표현보다는 동해상에서는 이제 종전 때 그냥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는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NLL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동해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NLL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동해상 공역이니까 예. 공해입니다. 예.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B-1B 전략 폭격기가 평양으로 기술을 돌린다 그러면 20분 안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아하. 지금 갔던 곳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문성국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B-1B가 무서운 것은 속도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기수만 돌리면 20분 안에 평양의 상공에서 평양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내외부에 지금 그 폭탄량이 한 60여 톤인데 만약에 B-1B가 한 4대 정도가 떠서 평양의 중심부를 타격한다 그러면 평양 중심부는 거의 뭐 다 파괴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보통 이제 공해를 넘어오거나 또는 뭐 공역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만 만약에 그걸 이제 국가의 영해나 영공을 침입하면은 바로 이제 대응 사격에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대응 사격에 북한이 대응 사격에 나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가장 최북단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더 그렇죠. 들어갔으면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북한의 소위 영공이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들어간 건 아니죠. 예. 말씀하신 대로 공역, 외곽에서 다시 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최북단. 그동안은 우리 군사분 개선이 있으면 사실 우리 항공기가 접근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예. 이 선, 왜냐하면 거기 넘어가면 다시 이 기술을 돌리려면 북으로 가야 되기 아하. 때문에 상당히 아래쪽에까지만 가서 돌려서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한반도 상공이 아니라 동해 공역에서 MDL, 보통 우리가 MDL 군사분 개선을 동쪽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연장한 선을 우리가 통상 동해에서 NL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NLL을 넘어서 공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방공망, 다시 말하면은 영공을 피해서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가서 북한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 물론 B-1B가 탑재하고 있는 무기 중에는 상당히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북한에게 과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만 좀 첨가하면요. 예. 첨언하면 이제 그 B-1B 전략 폭격기가 동해 공해상에 존재했을 때 북한에서 발사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죠. 예. 지대공 미사일이 한 사거리가 한 250km 정도까지 어허.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50km를 벗어난 지점에서 가장 최북단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 이게 아마 객관적으로 맞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대응 사격을 없는 거리, 예. 그 거리를 벗어나는 그렇죠. 그런 지역까지 갔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이 그런 작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통보를 받았고 바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용인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우리는 NSC를 열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일단은 이것은 이제 한미 간의 사전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예. 어제까지 이야기로는 이제 일부 언론 보도는 미국의 독단적인 단독의 어떤 그런 행동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한미 간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가 됐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그 B-1B의 전개를 주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그 훈련을 했다는 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과 그동안에 보면은 한국의 전투기가 같이 가거나 또는 일본의 전투기가 같이 합류하거나 이런 식의 비연비의 전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미국 혼자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사전에 어떤 조정이 한미 간에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한미 간 조정은 됐고 다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의 그 무력 시위의 성격이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의 개념이었지. 뭐 지금까지 선제 타격론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만 한 번도 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우리 정부는 중간에 있고 뭐 이런 논의는 없었었는데 그럼요.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앞으로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우리 김영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지금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억제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응징하고 보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1B라든지 미국의 이런 전략 자산은 한미 협의하에 이 계획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공역 이번에도 그런 작정을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디즈 우리 한국이 주관하는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그 연합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훈련은 한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긴밀한 협조와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함께 우리 한국군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을 배제한 미군 단독의 한반도에서 작전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아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평양에서는 주민 10만 명 모아놓고 최근에 뭐 반미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군청대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어떤 카드로 응수를 할까요? 혹시 앞으로 남아있는 뭐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무슨 도발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경 행보로 나오면 북한도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인데 예. 다만 이제 북한이 ICBM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고각 발사였습니다만 예를 들어 정상 평상 각도로 발사를 만약에 한달지 또는 7차 핵실험을 한달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 북미 관계는 거의 파국적 상황에 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그런 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후폭풍까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행동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정도로 우선 이제 북한의 존재감들을 유지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새로운 도발은 아직은 현재로서는 뭐 예. 그렇게까지 북한이 세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더 나가게 된다면 예.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북한의 통제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말로는 뭐 이미 역대급 뭐 수소탄 시험을 하겠다라고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 인신공격성 비난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지금 얘기 중에서 그 공격 기미를 보이면 가차없이 선제 공격에 나서겠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공격 기미라는 게 뭔지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주장하는 공격 기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비원비 뜨면 그것도 공격 기미로 볼 것인지 공격 기미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선제 공격이나 또는 참수 작전이라는 예시를 앞에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B1B가 뜨고 하는 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미국이 단독으로 또는 한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선제 공격이든 뭐든 한 번도 없거든요. 자유적 차원에서 대응은 뭐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제 같은 그런 B1B가 떠서 뭐 무력 시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소위 말하는 북한을 향한 선제 타격, 예.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그런 타격 조짐이 보인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굉장히 강도 높은 트럼프 대통령을 인신공격성 발언을 늘어놓고 그다음에 뭐 역대급이니 뭐 사상 초유의 강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도 앞에 단서를 달았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할 경우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북한 파괴라고 얘기했지만 미국과 동맹국이 방어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북한이 공격한다면이라는 전제거든요. 예. 그냥 지금으로서는 말폭탄이 오가고는 있으나 이것이 바로 무슨 물리적인 충돌이나 전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리용호가 그렇게 트럼프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직접 로켓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보복성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서 지금 평양에서 뭐 10만 군중 집회를 하고 연일 반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김정은은 이걸 굉장히 호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좋은 소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예. 역시 도발을 하긴 할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미국과 핵균형,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도발을 하겠지만 그 수위는 아마 적절히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결국 공격 기미를 보이면 선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건데 공격 기미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수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게 선제 공격이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선제 공격 옵션이 지금으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ICBM도 아직 다 개발된 상태는 아니고 뭐 그 또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공격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북한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그렇기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말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유의하면서 그들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를 향한 공격도 그들은 미군을 향한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지금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게 300mm 신형 방사포 같은 것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들이 지금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들을 고체화시키고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역량, SLBM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괌이라든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타격하는 건 가능하고 최근에 북한이 그런 군중 집회를 하면서 특히 리명수 북한의 참모장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완전히 남한을 깔고 앉아서 예. 완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통일해버리겠다 이 기회에 예. 이런 발언들이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뭐 또 뒤에 가서는 유엔에 가서 뭐 돈 달라고 또 그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북한 이리용 외무상이 한 입으로 지금 두 말하고 다닌 셈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뭐 북한에서 지금 뭐 온갖 그 경제적인 지표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 입장도. 지금 이제 북한에서 보이는 이제 행태가 이제 한편으로는 강경,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구호 요청, 이게 지금 이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유엔 개발계획, UNDP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이제 식량,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예. UNDP 쪽에 이제 그 지원을 요청한달지, 또 유니세프 세계 아동기구 쪽에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한의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강경하게 대외적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가 나오고 있고 지금 23755 하나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개별 제재 또 중국으로부터 제재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북한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북한의 현재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핵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지만 그렇다고 핵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number one priority is the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The president doesn't want to be in a nuclear war, and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that doesn't occur. 네. 결국 그 북한과의 직접적인 전쟁이나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강원 양면에 계속 혼재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도 내용은 자꾸 이제 뭐 충돌, 공격 이런 얘기만 부각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도 늘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안 쓰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나머지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문우신 장관 얘기도 결국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하기까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문우신 장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도하고 있는 장관 그렇죠. 아닙니까? 결국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이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김정은이 느끼기 시작하면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온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거는 꼭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북미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일본이요. 네. 뭐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 코리아 패싱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일본과 미국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한국은 빠져 있다라는 네. 얘기에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북한 비상사태 발생 시 북한 난민을 체포할지 사살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아소다로의 지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그런 만약에 북한에 긴급 사태가 발생해서 난민 발생을 거의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난민이 일본으로 상륙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난민에 대해서 사살까지도 고려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본이 지금 북미 간 갈등 또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과실은 일본이 지금 따먹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아베 주일 총리의 미군 기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오는 것은 결국 일본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 너무 자신들의 이해관계 또는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예. 미국과 지금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일본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놓고 뭐 또 한반도 위기 고조된다, 동북아 위기된다 하니까 자위대도 미사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지켜볼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